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70대 초반의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평소 젊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려고 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답답한 노인네가 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었고 자식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낳아놓고 집사람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본인이 일찍 떠날 것을 알았는지 보험을 3개 정도 넣고 있었고 그 당시의 보험들은 요즘 보험보다 더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가고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아내는 떠났는데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자가 혼자 되다 보니 주변에서는 소개를 해준다고 하며 재혼을 주선했지만 저는 그냥 이번 인생에서의 여자는 아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엄마가 없어도 심성 곱고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렇게 뭘 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그 이후로는 잘 풀려서 자수성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전혀 없이 엄청난 부자도 아니었지만 윤택하게 살아왔습니다. 다 아내가 도와준 덕분이었겠죠.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는 그냥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심성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 주길 바랬죠. 하지만 그런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아들이 데려올 사람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내성적인 편이다 보니 말수도 적고 그래서인지 쉽게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내심 걱정되었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착해 보이고 고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딱하게도 이 친구도 중학교 때쯤 부모님 2분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5년 전에 그분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린 모두가 외로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인지 며느리에게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신혼집을 구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둘이 맞벌이를 했고 주말에 하루 저녁은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느라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 쓰였지만 그래도 다들 세상 살면서 본인의 일을 가지고 사는 게 맞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용돈만 조금씩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것이죠. 갑상선암은 암축에도 못 낀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일 뿐 막상 겪는 사람과 가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암의 크기는 크지만 수술로 없애기만 하면 되고 항암 치료를 필요하지 않는다 해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니 세상을 잃은 듯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수술을 마치고 저는 일을 그만두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며느리는 꼭 일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아직 둘이 사는데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 사람이 죽는 거 참 별거 아닌데 돈 그게 뭐라고 애들을 이렇게 살게 두나 싶어 제가 있는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세를 받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걸 상의 끝에 며느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야 제가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어받겠지만 며느리는 아무래도 혼자 커오면서 자기만의 소유로 된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할 것 같아 그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 조건을 붙여서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며느리가 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울면서 감사하다 인사하고 그만두고 요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를 밖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평소 마음 씀씀이가 따뜻해서
아이를 보고 말을 걸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같은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냥 별거 아닌 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기로 했던 며느리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도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우선 아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재산의 일부를 주었고 네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오는데 왜 저렇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못하고 저렇게 일을 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받은 월급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느냐까지 말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 그래야겠죠. 그 여자는 벌어야겠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고 아들에게 들은 소리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것일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랑 며느리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며느리는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었답니다. 아들이었고 이혼 당시에 전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고 해서 그냥 주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더군요. 아들도 지금 며느리와 지내면서 증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전 남편과 현재 만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그때 그 아이가 며느리 아이구나 했습니다. 심성이 고와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나 보다 했던 그때 그 아이. 바보같이 저 혼자 좋은 쪽으로 보고 있었다니. 숨이 턱 막히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니 속이 터질 것 같고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결혼한 거냐 했더니 그랬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 본인은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어긴 겁니다. 이제와 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숨긴 거냐 묻고 싶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증거는 좀 확보했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했다고 했고 저 역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변호사 친구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린 남자애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 아이는 누구냐? 대충은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말하더군요. 자기는 결혼을 한 번 했었고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서 자신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아들을 한 번 보게 해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 눈에 밟혀서 몇 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과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아들을 받아들여달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자신의 친아빠와 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재결합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죄송해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아주 보통의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연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괘씸하더군요. 그럼 좋다. 내가 준 재산은 우리 아들과 살면서 네가 고생할까 봐 준 것이니 그거 돌려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네요. 그동안 같이 산 것에 대한 위자료로 그냥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며 자기 어릴 때 부모 잃고 그런 거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냐면서 그 아들과 같이 살 수 있게 카페 하는 거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일이 되어버렸으니 카페 자리는 다른 곳으로 구하겠으니 주신 아파트 그냥 주시면 안 되겠냐며 뻔뻔한 소리를 눈물 섞어 말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해주니 이런 말을 해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 아들 마음 아프게 한 이 여자가 제 재산으로 본인들 살 길을 만들겠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입니까? 자선사업을 해도 이런 여자에게 자선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동안 믿고 잘해줬던 것에 대한 보답이 이것이라고 하니 참 속이 뒤집히더군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집 밖으로 내보냈고 이혼도 쉽지 않을 것이라 하고 미자료는 네가 우리 아들에게 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은 속병을 앓았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색도 좋지 않고 몸은 말라가고 이게 다 그 며느리란 것 때문인 것 같아서 결혼을 허락하고 재산까지 준 제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더군요. 변호사 친구와 온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을 걸어서 증여한 것으로 서류 작성을 한 것도 도움이 되었고, 이혼도 하기 전에 전 남편과 합치겠다는 것 등등으로 해서 재산을 다시 뺏어왔습니다. 아들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음이 나질 않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였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운명이 그것이었던 것일까요? 지금 아들은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물론 잘 치료받아서 꼭 회복해야겠지요. 하지만 전 피눈물이 납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다 그 며느리 탓인 것 같고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살아오면서 똑똑하게 잘 살아왔다 자부했지만 어찌 아들의 여자만큼은 잘 보지 못했던 것인지. 제가 감정에 너무 도취되어 다른 걸 못 보고 흔쾌히 허락해버린 것이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아픈 것 같아 속이 미어집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자식들의 배우자를 볼 때 자식들의 눈만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노인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